사실 정찰기는 정찰뿐만 아니라 연락, 전송 통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한국공군은 L4, L19, O2A 전술 통제기를 들여오게 되죠. 1990년대 들어 더욱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백두 금강 정찰기를 도입하게 되죠. 2000년을 전후해서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전선 통제기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이게 KO1으로 이름 붙었는데요. 보통 KT1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항공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운용한 이게 O2A가 베트남전 때부터 쓰던 거니까 너무 이제 낡았잖아요. 그래서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이제 전력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외형만 보면 마치 2차 대전 당시에 프로펠러 전투기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단순한 프로펠러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형 합성 개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ADS라고 해서 표적 획득 및 추적 시스템도 함께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GPS하고요, NVIS, 즉 나이트 비전 이미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야간 조정에 쓰이는 이런 항공업 자체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야간 상관없이 정밀한 관측하고 전술 통제가 이게 가능합니다. 2007년에는 이제 제한적이나마 공격 임무도 여기에 부여를 해요. 그래서 KA1으로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되죠. 정찰기에서 뭘 공격을 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보프롭 정찰기나 경공격기가 특히 이제 밀림이 울창한 곳 있죠. 브라질이나 이런 쪽, 남미 쪽에서는 아직까지 경공격기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비궁 있죠. 비궁이 여기에 탑재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탑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KA1으로 공기부양공도 뭐 잡을 수 있겠고, 랄랄라 당등등.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백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후속도 나왔어요. RC2000이라고 이게 프랑스 다소사제 펠컨 2000 비즈니스 제트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정찰기로 개조한 거예요. 이게 2016년에 이제 완료가 되어서 현재 우리 공군에서 운용이 되어지고 있고, 금강백도하고 마찬가지로 신호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이제 피스인트라고 해서 지상에서 나오는 전자장비의 신호 교환을 포착할 수 있어요. 뭐 무전을 포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째 리모트 컨트롤로 보내지는 신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포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최첨단의 신호 정보 수집 시스템은 웬만해서는 군사 동맹국도 잘 안 팔아요. 우방국도 잘 안 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ADB 감독하에 국내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공동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조기 경보기. 그렇죠. 사실상 이 조기 경보기가 정찰기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조종하는. 이게 오랫동안 우리 한국 공군의 수건이었죠. 사업 도입을 뭐 예전에는 뭐 미국제를 하네, 이스라엘제를 하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4대가 도입되어서 전력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기 경보기가 왜 중요합니까? 하늘 높이 떠서 아주 엄청나게 먼 거리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기 경보기는 적의 항공기뿐만 아니라 적이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도 탐지를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 주변을 보면 한반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슈퍼 파워 네이션이잖아요. 공군력도 세계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공을 아주 튼튼하게 방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이죠. 우리가 도입한 이 737 PSI는 보잉의 737-700이 원형입니다. 360도 탐지가 가능한 메사 레이더라고 있죠. 이게 다기능 전자주사식 레이더인데 이 메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일반 전투기를 최대 481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고 기타 해상 선박에 대한 관측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없는 공중에서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적기의 위치, 속도, 항로를 탐지 추적해서요, 지상의 지휘부와 아군에게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휘 명령 및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 자산으로 네.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무인 정찰기 계통에서도 또 끝판왕이 누굽니까? 바로 그라발 호크죠. 이제 RQ4 그라발 호크는 우리 공군한테 또 하나의 중요한 정찰 자산입니다. 작전 지역 지휘관들에게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정보 수집과 감시 및 정찰 능력 제공을 목적으로 설계된 게 바로 RQ4 글로벌 호크죠. 여기에는 전천후 합성 개구 레이더하고 이동 목표 표시 장치, 그다음에 고해상도 전자광학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세대 적외선 센서 등도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외선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웬만한 지상에서 움직이는 온도차가 조금이나 나는 모든 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제 고해상도 화질의 영상을 통해서요, 다양한 차량, 항공기, 인력, 미사일 등을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웬만한 인공위성보다 낫다는 평가를 듣죠. 우리 공군은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4대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정찰 자산은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공군에서 운영할 예정인 글로벌 호크를 보완하는 무인 정찰기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전자 광학 및 적외선 탐지기 등을 기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합성 개구 레이더를 추가로 탑재해서 정찰 능력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후방 기지에 배치해 운영하는 무인 정찰기라면 이 중고도 무인기는 비교적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배치해서 즉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정찰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 초대 배치하므로 실제 본격 가동은 2022년부터로 예상됩니다. 중고도 무인기는 그게 이제 실전 배치가 되면 어떻게 쓰일지. 이게 왜 중고도하고 고도를 다 사용해야 되냐 그 문제인데요. 이 글로벌 호크가 4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비싸잖아요. 정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되고, 이게 한번 떠서 하면 아무리 고고도에서 카바를 넓게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고도 무인기로만은 좀 카바가 부족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도 무인기가 여러 대 떠서 관측을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좀 손쉬운 면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완을 해야 돼요. 이게 만능이 아니잖아요, 고고도가. 그러니까 분명히 디테일하게 보완할 곳이 있으니까 중고도 무인기가 나왔고, 이 중고도 무인기만 좀 적절하게 조금 활용을 한다면 제 생각에 꽤 야무지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발전했죠.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가 좀 고고도 무인 정찰기까지 자체적으로 만들면 정말 좋겠어요. 이게 정찰 자산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일단 눈에 뭔가 보여야지 대책을 세우고 싸울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조기 경보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된 거 아니냐. 여러분, 조기 경보기를 들여와서 제대로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돌아가게끔 모든 노하우를 얻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충 한 7, 8년 걸립니다. 짧아도. 그만큼 노하우가 쌓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딱 10년 정도 됐거든요. 딱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본격적인 노하우가 이제 쌓였을 거란 말이지. 쉽게 말해서 우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과거 육군은 일반 부대에서 저격수를 보기 힘들었었죠. 하지만 산악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저격수는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한국군이 사용하는 저격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